얘야, 이 카드 사용 가능한 거 맞니? 편의점 점주가 초라한 차림의 여고생이 내민 블랙카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네. 저희 엄마 카드인데 제발 한 번만 결제해 주세요. 굶주린 갓난아기를 업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지은. 지은은 굶주림에 지친 동생을 위해 엄마가 절대로 꺼내지 말라던 유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분유값을 결제한 그 순간 정확히 10분 후 검은 세단 행렬과 함께 나타난 백발의 노신사. 죽은 엄마가 남긴 한 장의 카드가 두고와 남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은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방 구석에서 며칠째 굶주린 갓난아기 지호를 업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거친 숨소리가 지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호야, 조금만 참자. 응? 누나가 여기 있잖아. 누나가 어떻게든 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 지은이 지호의 이마에 손을 대자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뜨거우면 어떻게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지은은 서둘러 엄마의 유품함을 뒤졌습니다. 바닥에서 금색 칩이 박힌 검은 카드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거 엄마 카드잖아. 엄마 이거 써도 되는 거지? 지호 살릴 수만 있으면 나 뭐든지 할게. 지은이 카드를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바깥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낡은 슬리퍼를 신고 지호를 업은 채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빗물이 지은의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조금만 가면 돼, 지호야. 조금만 제발.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몰려왔습니다. 지은은 분유와 물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점주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학생, 계산할 돈은 있는 거야? 네, 있어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아기가 아파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점주가 카드를 받아들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뭐야? 이런 카드 처음 보는데. 제 카드예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이 카드 되는 거 맞아? 제발요, 아기가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점주가 단말기에 카드를 꽂자 승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 순간 성진그룹 본사 보안실에서는 특수 알람이 울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모니터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은인 -1 신호입니다. 뭐라고? 그게 아직 살아있었어? 네, 정확합니다. 위치는 편의점입니다. 지금 당장 회장님께 보고해. 바로. 강중만 회장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얼굴이 굳은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야? 은인 -1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드디어 나타난 건가? 차 준비해. 아니, 전용 차량 전부 움직여. 내가 직접 간다. 네, 회장님. 편의점에서 점주는 다시 카드를 들여다보며 지은을 막아섰습니다. 학생, 솔직히 말해. 이 카드 훔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 불러야겠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 동생 며칠 동안 못 먹었어요. 제발이요. 지은은 겁에 질려 지호를 더 꼭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편의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일렬로 편의점 앞에 멈춰섰습니다. 뭐야, 저거 왜 우리 가게 앞에 저런 차가?
정확히 10분 후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수행원들과 함께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 지은이 들고 있던 카드를 확인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바로 그 카드야. 강 회장은 지은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 묻은 빗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누구세요? 겁내지 마라. 내 어머니는 오래전 내 은인이다. 어머니가 은인이요? 20년 전 내 어머니가 내 목숨을 살려줬다. 수석 비서가 점주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CCTV 영상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점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 회장이 지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기가 많이 아프구나. 지호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는 내가 책임진다. 전담 의료진이 지호를 인계받았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호야, 최고의 치료를 받을 거다. 강 회장은 지은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지하방의 짐은 전부 정리해라. 관련 기록도 남기지 말고. 네, 회장님. 지은과 지호는 강 회장의 전용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최고급 사설 병원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호가 영양수액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강 회장이 법무팀과 통화했습니다. 아이의 가족관계 전부 조사해. 생부는 한태수라는 인물입니다. 지호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자 지은은 그제야 숨을 돌렸습니다. 이 카드 그냥 카드가 아니군요. 그래. 이건 결제 카드가 아니다. 그럼 뭔데요? 위치 신호기다. 내 어머니와 나의 약속이었다. 엄마랑 약속이요? 20년 전 내 어머니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살려줬다. 성진그룹 저택으로 향하는 차에 지은이 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어둠 속에서 한태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차량 번호를 적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나타났군. 그의 입꼬리가 비뚤어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돈 냄새가 나네. 성진그룹 저택의 대리석 복도에 지은이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고용인들이 양옆으로 일렬로 서서 말없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낡은 신발 밑에서 흙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 여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설마 이 아이들을 본체에 두실 생각은 아니시죠? 왜 안 되겠나?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격이 맞지 않습니다. 오 여사는 지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체는 어르신들 공간입니다. 별채가 맞겠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오 여사는 곧바로 가사 도우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별채 준비해. 네, 사모님. 도우미들이 고개를 숙이자 오 여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방마다 카메라랑 녹음기 설치해도. 네, 못 들었어? 오 여사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숨 쉬는 것까지 전부 보겠다는 말이야. 도우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별채로 안내받았습니다. 화려한 식탁 대신 차가운 도시락이 놓였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도시락을 밀어두고 지호를 위한 젖병을 소독했습니다. 지호야, 여기서 지내게 됐어. 춥지? 누나가 옆에 있어. 지은은 지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여기서라도 잘 살아보자. 다음 날 아침 별채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 나는 서윤이야. 아, 안녕하세요. 지은은 몸을 굳히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거 입으면 좋아하셔. 서유는 옷을 하나하나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입어봐. 지은은 옷을 집어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옷 안쪽에 달린 도난방지 택이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지은이 고개를 들어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새 옷 아니네요. 서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시험하러 오신 거죠? 지은은 옷을 다시 가지런히 접어 서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네. 저 바보 아니에요. 지은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윤은 크게 웃으며 지은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음에 든다. 솔직히 말할게. 이 집에서 버티려면 할아버지 말만 믿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뭘 해야 하는데요? 법무팀. 서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사람들 도장 받아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강 회장은 그날 저녁 감은 원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은이를 정식 손녀로 입적하겠다. 강 회장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오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출신이 문제입니다. 오 여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문의 체면과 격을 생각하셔야죠. 강 회장은 냉소를 띠며 웃었습니다. 격? 돈이 격을 만드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만. 강 회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다. 며칠 뒤 지은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쉬는 시간 일진 무리가 지은을 둘러쌌습니다. 야, 너 진짜 강 회장 손녀야? 블랙카드도 있다며? 지은은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다 알아. 화장실 가자. 아이들이 지은을 끌고 갔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가방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카드 내놔. 없어요. 지은은 가방을 꽉 안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녹음되고 있어요. 지은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길까요? 아니면 경찰서로 갈까요? 아이들의 얼굴이 굳더니 하나둘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저택으로 돌아오자 소란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오 여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방에서 도난 물건이 나왔어요. 강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명품 시계입니다. 오 여사가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는데. 오 여사가 말을 잇기도 전에 지은이 구형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걸 보세요.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오 여사의 신복이 지은의 방에 들어와 서랍에 시계를 넣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설치한 카메라예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 여사, 이게 무슨 짓인가? 오 여사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 회장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솔했다. 이제부터 보안 시스템 접근 권한을 주마. 감사합니다. 지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손잡자. 네. 할머니 상대하려면 혼자선 안 돼. 서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손을 잡았습니다. 오 여사가 관리하는 가사 명단부터 보자. 서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같은 시각 오 여사는 서재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한태수 씨 맞죠? 누구신데요? 지은이 아버지요. 한태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지은이가 왜요? 돈이 됩니다. 얼마나? 10억?
잠시 정적 후 한태수가 웃었습니다. 바로 갑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지은을 불러 성진그룹의 역사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 그룹은 신뢰로 세워졌다. 네, 할아버지. 지은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너는 보호만 받는 아이가 아니다. 그럼 저는요? 미래다. 강 회장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문 공식석상 지은은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저택대문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과 함께 한태수가 난입했습니다. 내 딸을 돌려줘. 한태수가 고함을 질렀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파티장에 난입한 한태수가 마이크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한태수가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바로 지은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순식간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강 회장이 제 어린 딸을 데려갔습니다.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한태수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펼쳐들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협박했고 제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아이를 납치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밀며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오 여사가 미리 손을 써둔 기자들이었습니다. 성진그룹 주가가 실시간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순식간에 부모를 버린 가짜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사진 뭉치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은이 엄마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강 회장 아들과 만나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조작된 사진들을 하나씩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어서 편지 뭉치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 편지들 보이시죠? 모두 증거입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숨이 막히는 듯 뒤로 물러섰고 지호를 품에 더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오 여사가 지은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가문의 망신이다. 지금이라도 아이 내려놓고 나가. 오 여사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포기각서야. 서명만 하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 지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해. 오 여사가 펜을 억지로 쥐어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윤이 지은의 손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서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서윤은 대형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모컨 버튼이 눌리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이 남자 강 회장 아들이 아닙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역을 써서 만든 합성 사진입니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숨을 고르고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 여사가 한태수 씨에게 보낸 송금 내역입니다. 은행 거래 명세서가 화면 가득 떴습니다. 가짜 증거 제작을 지시한 계약서도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오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날 모함하는 거야. 그때 지은이 천천히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한태수는 제 엄마를 때렸습니다. 지은은 준비해둔 진단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상습 폭행 기록입니다. 그리고 도박 빚 때문에 저를 팔려고 했습니다. 지은은 휴대폰 화면을 들어 채팅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지키려다 돌아가셨어요. 지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강 회장의 법무팀이 즉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태수 씨, 사문서 위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한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 순간 경찰이 파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태수가 버둥거렸습니다. 돈 받기로 했는데. 그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오 여사에게 쏠렸습니다. 오 여사는 휘청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실신한 척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별관에 연금한다. 모든 직위 박탈. 즉시. 네, 회장님. 경호팀이 오 여사를 부축해 끌어갔습니다. 기자회견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은의 눈물 어린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강 회장은 카메라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내 손녀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여론은 빠르게 돌아섰고 응원의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강 회장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누가 내 적인지. 내 할아버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할지 끝까지 책임을 묻을지는 내 선택이다. 하지만 내가 내 뒤에 서 있겠다. 강 회장은 지은의 어깨에 묵직하게 손을 얹었습니다. 지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저택 안의 질서를 다시 세웠습니다. 지호는 공식적으로 성진가 일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지만 지은은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태수 뒤에 더 큰 그림자가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룹 안에도 아직 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엄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강 회장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다 사고를 당했다는 듯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은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곁에서는 지호가 아무것도 모른 채 고르게 숨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지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더 강해져야 해. 파티 사건 다음 날 오전 지은은 강 회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지은아, 오늘부터 학교를 옮긴다. 성진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이다. 예술학교요? 지은은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래, 재벌가 자제로서 받아야 할 교육이 있다. 강 회장은 준비된 서류를 지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이다. 지은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성진예술고등학교는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넓은 교정과 밝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지은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미술관 같지? 여기가 내 교실이 될 거야. 서윤은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미술 담당 도준 선생님이야. 젊은 남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안녕하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림 그려본 적 있어요? 조금요 혼자 그린 적은 있어요. 지은이 수줍게 대답하자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도준은 캔버스를 지은 앞에 놓았습니다.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뭘 그리면 될까요?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걸요. 도준은 붓을 건네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붓을 잡았습니다. 캔버스 위에 천천히 색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입은 아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졌습니다. 도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타고난 감각이에요. 정말요?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이 그대로 보여요. 강함이랑 슬픔이 같이 있네요. 제가 잘 가르쳐 볼게요. 점심 무렵 강 회장이 다시 지은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작은 명찰을 내밀었습니다. 성진그룹 기획실 인턴. 학교만 다니는 건 부족하다. 현장은 직접 봐야 한다. 이걸로 배워라. 네, 할아버지. 지은은 명찰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야 진짜를 안다. 강 회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지은은 조용히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프로젝트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성진 푸드 아동 급식 사업. 적자가 계속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은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 지은은 노트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일반 카드와 똑같은 모양의 급식 카드, 꿈나무 카드. 지은은 혼잣말하며 기획안을 써내려갔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직접 협력 업체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진그룹 기획실 인턴 한지은입니다. 업체 사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인턴이 직접 왔다고? 네. 제 기획안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지은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밥 먹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부모도 아이도 상처받지 않게요. 지은의 말에 사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뒤에서 묵묵히 지은을 도왔습니다. 이 부분 수치는 이렇게 계산해. 마진은 욕심내지 말고. 서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지은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언니, 진짜 고마워요.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 서윤은 지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기획실 직원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생각보다 끈기 있네요. 낙하산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진짜 팀장 같아. 지은은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금만 더 완벽하게 만들자. 도주는 학교에서도 지은을 도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벽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지은 언니 멋있다. 진짜 착한 사람 같아. 아이들의 말에 지은은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블랙카드를 다시 살폈습니다. 단순한 결제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성진그룹 비밀 금고의 디지털 키였습니다. 카드를 스캔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아들과 엄마가 주고받은 편지였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설마 내가 할아버지의 친손녀? 지은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은은 그 비밀을 마음속에 묻었습니다. 대신 더 바빠졌습니다. 공부했고 일했고 준비했습니다. 오 여사는 다시는 날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해. 지은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급식 사업 시범 운영이 시작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벅찼습니다. 강 회장은 그 성과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물이 있다. 네. 지호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강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말요? 지은의 눈이 금세 젖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녁 무렵 지은은 지호를 안고 저택 정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배고픔 걱정 없는 하루였습니다. 지호야, 우리 이제 좀 괜찮아졌지? 지은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의 수아였습니다. 망원 렌즈로 지은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찍고 있었습니다.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 주도한 꿈나무 식단 사업의 전국 확대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화려한 무대 중앙에 지은이 당당하게 섰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배고픔 걱정 없이 식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지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퉈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성진그룹의 미래가 정말 밝습니다. 이게 진짜 사회공헌이죠.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성진그룹의 브랜드 가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지은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 그룹을 바꿨다. 강 회장은 두툼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줄 때다. 그룹 지분 일부를 정식으로 넘기겠다. 정말요? 지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래. 넌 이제 보호받는 아이가 아니다. 진짜 후계자다. 강 회장은 지은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지호의 첫 돌을 맞아 저택 정원에서 가든 파티가 열렸습니다. 도준과 서윤, 임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여기 와서 돌잡이 해볼까? 지은이 지호를 돌상 앞에 앉혔습니다. 지호는 아장아장 기어가더니 강 회장의 만년필을 덥석 집었습니다. 어이쿠, 이야, 이거 보게. 미래의 경영자네. 강 회장이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고 모두가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도준과 함께 그린 벽화가 사회적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술계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은 씨는 천재적인 감각을 가졌습니다. 경영과 예술을 동시에 해내는 인물은 드뭅니다. 평론가들의 극찬이 이어졌고 지은은 인생의 가장 밝은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 회장은 다시 지은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내 어머니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실은 내 어머니가 내 아들을 살렸다. 네. 지은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일로 어머니는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강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충신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말하지만 어머니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바로잡겠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지은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죠? 강 회장은 말없이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진짜 가족이다. 지은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글로벌 마케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 진짜 잘했다. 이 정도면 역사에 남겠어. 서윤이 웃으며 손을 내밀자 지은은 하이파이브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매 경영인의 탄생, 경제지가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저택에서 가장 높은 방에 지호를 재웠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호야, 이 불빛들 보이지? 이제는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 지호는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습니다. 지은은 꿈을 포기한 아이들을 위한 아트센터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꿈을 그릴 수 있어야 해요. 설계사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설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주는 지은의 전시회를 직접 기획했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 옆에서 지키겠습니다. 도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은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도준은 조용하지만 든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은에게 바이오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룹의 차세대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정권을 주겠다. 형식이 아니다. 실질적인 후계자라는 뜻이다.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부담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은은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지호의 옹알이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경영 서적을 읽고 강 회장의 조언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점점 흔들리지 않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은은 강 회장의 서재에서 우연히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치의가 남긴 긴급 호출 메시지였습니다. 심전도 그래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지은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주치의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 회장님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하던 평화는 그 순간 조용히 깨졌습니다. 강 회장이 중환자실로 이송된 뒤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마자 연금 상태에 있던 오 여사가 변호사단을 대동하고 본체로 들어왔습니다. 저택은 순식간에 그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오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해 두셨다. 그녀는 서류 한 묶음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에게 준 권한은 전부 회수한다는 유언장이다. 그럴 리 없어요. 지은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절 믿으셨어요. 오 여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잖아. 글자도 못 읽나? 오 여사는 곧바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별채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 경비원들이 지은과 지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장 나가라. 잠깐만요. 제 물건만이라도 챙기게 해주세요. 안 된다. 오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그룹 재산이다. 지은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지호를 안고 저택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날 오후 오 여사는 검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지은이 추진한 복지 사업 자금이 도준의 화실로 흘러갔다는 허위 내용이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검찰의 통보와 함께 지은의 계좌는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제발 받아. 하지만 전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서윤 역시 오 여사의 수하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호가 갑자기 몸을 떨며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열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지호야, 정신 차려. 지은은 아기를 꼭 끌어안고 빗속을 뛰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제가 안 됩니다. 카드가 전부 정지 상태예요. 제발이요. 지은은 손을 모았습니다. 돈은 나중에라도. 규정이라서요. 직원은 미안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 여사가 모든 계좌를 막아버렸다는 걸. 절망 속에서 지은은 예전 그 편의점을 떠올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뛰어갔고 점주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해열제랑 우유만 주세요.
점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안 된다고 했잖아. 점주는 오 여사의 눈치를 보며 지은을 밀쳐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함께 흘렀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목에 걸린 엄마의 카드를 떠올렸습니다. 이 카드는 독립 서버와 연결돼 있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호는 가까스로 사설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오 여사가 고용한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분 포기각서에 서명해. 싫어요. 지은은 지호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괴한이 낮게 협박했습니다. 지은은 시간을 벌기 위해 숨을 골랐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만 주세요. 그 사이 감금돼 있던 서윤이 탈출했습니다. 지은이 남겨둔 보안 마스터카드 복사본 덕분이었습니다. 서윤은 지은의 결제 신호가 잡힌 병원을 확인하자마자 차를 몰았습니다. 지은이 거기 있다. 기다려. 금방 갈게. 병원 복도에서 오 여사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이제 끝내자. 마지막 기회다. 오 여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명 안 하면 지호 호흡기부터 떼겠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서명해. 오 여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펜을 들고 손을 떨며 서명하는 척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 카드칩 속 긴급 녹음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이 말 전부 녹음되고 있어요. 지은이 카드를 들어보였습니다.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송 중이에요. 오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바로 그때 병원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다. 오 여사가 뒤돌아 도망치려 했습니다. 잡아. 경찰들이 들이닥쳐 오 여사를 제압했습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오 여사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호야, 이제 괜찮아. 지은은 끝까지 버티다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카드 속에 숨겨져 있던 파일들을 모두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 여사가 오랫동안 저질러온 횡령 내역과 살인 공모 의혹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증거로 즉시 고소하겠습니다. 지은의 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체포합니다. 오 여사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끝날 리 없어. 그때 병원 입구로 서윤이 그룹 보안팀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오 여사가 고용했던 괴한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서윤은 지은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지은은 그제야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은과 지호는 곧바로 성진의료센터 VIP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은은 오 여사가 막아둔 계좌 대신 엄마의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비상자금이 가동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분 방어에 들어갑니다. 지은은 증권사에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자금 투입하세요. 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성진그룹의 주가는 빠르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 여사의 조작을 밝히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매수되었던 주치의의 양심선언 영상을 확보해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주치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오 여사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거짓 진단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오 여사를 향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오 여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펀드와 결탁한 이면 계약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룹 자산을 빼돌리려던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중대한 경제 범죄입니다. 검찰의 발표에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은은 병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상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오 여사의 모든 범죄를 공개하겠습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사직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원 찬성입니다. 오 여사는 완전히 권력을 잃었습니다. 지은은 곧바로 강 회장의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해외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심장외과 의료진을 불러들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지은은 손을 꼭 모았습니다. 할아버지를 꼭 살려주세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지은은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안에는 엄마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카드 안에 엄마의 전부가 있었구나. 돈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던 마음이었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강 회장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 지은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혼자 힘으로 다 지켜냈구나. 강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은 회복하자마자 변호인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차기 회장으로 공식 지정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지은을 성진그룹의 유일한 법적 후계자로 임명한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구치소에서 오 여사를 마주했습니다. 빼돌린 자금은 전부 환수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제발. 그룹에서 영구 제명입니다. 오 여사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호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병동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지호야, 이제 정말 괜찮아. 지은은 지호를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은 강 회장의 회복을 위해 저택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위험보다 편안함을 우선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권위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은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지냅시다. 도주는 지은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예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통해 지은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지은이 말하자 도주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갑시다. 마침내 지은은 저택 테라스에 서서 지호를 안았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지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지호야. 성진그룹 회장 취임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지은은 화려한 보석 대신 엄마의 블랙카드를 목걸이처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연단에 오른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성진은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신뢰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넓은 회장 안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 모든 결식아동을 위한 성진재단의 복지망을 무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순간 회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의 경영 철학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진그룹은 빠르게 투명 경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평판 1위에 올랐고 어느 날 뉴스 앵커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한지은 회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은의 이름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3살이 된 지호는 온실에서 강 회장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호가 환하게 웃으며 불렀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지호가 이렇게 컸구나. 강 회장은 지호를 안아 올리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호는 어느새 가문의 마스코트가 되어 모두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과거 자신이 외면당했던 그 편의점을 직접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되는 위기 아동 긴급 대피소로 바꾸었습니다. 개소식 날 지은은 아이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아이들이 언제든 들어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무서우면 숨을 수 있어요. 사명감을 가진 직원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부회장으로서 지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 서윤이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정말 잘 버텼다. 두 사람은 재계에서 전설로 남았고 곧 성진 자매의 기적이라는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도준과 지은은 성진 아트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가난한 예술 지망생들을 위한 후원 전시회가 열렸고 메인 홀 한가운데에는 지은의 첫 작품이 놓였습니다. 작품 제목은 엄마의 카드였습니다. 이 카드가 저희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은의 설명에 관람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멀리서 지은의 경영 활동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개인 재산을 지은이 내가 만든 아동재단에 기부하겠다. 강 회장의 발표에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지은은 강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의 기일 지은은 지호의 손을 잡고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기능을 다한 금색 칩카드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건 카드가 아니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어. 지은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호와 함께 밝게 웃는 사진을 남겼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해요. 저택의 서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서류 대신 지호의 동화책이 가득했고 지은의 스케치북과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 같네. 지은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지은은 매주 주말마다 지호와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은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은은 언제나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오 여사는 지은의 성공 소식을 접했습니다. 철창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욕심이 전부를 망쳤구나. 그녀의 말년은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10분 만에 나타난 할아버지는 기적이었다. 그 기적을 삶으로 만든 건 지호를 향한 사랑이었다. 지은은 펜을 내려놓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 노을이 지는 저택가든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강 회장, 서윤, 도준, 그리고 지호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성진, 별처럼 빛나는 가족. 지은은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든 시련을 이겨낸 가족의 모습이 석양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카드에서 시작된 지은과 지호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남매의 용기,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혈연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남긴 작은 카드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은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호를 지키겠다는 한결같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실에서도 우리 주변에는 지은과 지호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